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장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우리가 이제 예측했듯이 7,100달러, 7,150달러대를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서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게 이제 7,000불을 깨졌죠. 지금 현재 그래서 6,80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약반등이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 이후의 거를 이제 추세도 그러니까 제가 차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주식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와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영상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지표를 올린 사람은 이제 독일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일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독일의 지금 GDP 대비해서 생산자 지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이탈리아보다 못한 지금 형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16년도에 123, 2017년도에 123. 근데 2018년 들어서는 122다. 근데 2019년 들어서는 아마 2018년보다 더 못한 걸로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지표가 나온 건 아닌데,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유럽의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이란 나라가 120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기타 이하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겠냐, 우리가 대충 우회적으로 이제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8에서 106으로 떨어졌다 105로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올해 2019년 들어서는 아마 더 떨어졌을 거고, 내년에 이제 브렉시트가 강행이 되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변하는지, 그것도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하나의 관점이고, 브렉시트를 통해서는 분명히 전 세계 경제나 정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주식시장에 관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S&P 500 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정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웃긴 건 뭐냐면, 그의 커플링 장세로 마찬가지로 스큐 인덱스 지수가 있는데, 이게 옵션에 관해서 이제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 옵션의 변동성 지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스큐 지수가 지속적으로 만약 상승을 해서 이 지금 S&P 500 지수에 맞닿는 선이 크로스 오버되는 시점이 사실은 블랙스완이 발생할 어떤 그 경고점으로 지금 많은 어떤 그 외신에 있는 기자들이나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이 그거에 관해서 지금 위기를 계속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인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시면서, 암호화폐 장세랑 같이 이제 디커플링 장세가 어느 시점에서 이 일이 터지냐 바라보셔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아마 그 날은 반드시 온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암호화폐 장세는 별 볼 일 없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자,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어저께 이제 6,800달러 초반대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밤잠을 설치시고, 이거 과연 내가 잘 투자하는 건가 확신을 못 갖는 분이 점점 더 많이 생기실 텐데, 어쨌든 어저께 6,80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어저께 이제 매수세로 들어갔던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6,800달러 초반대 6,850불 그 정도 때부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당분간은 살짝의 반등이 7,200달러까지 바라본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차트 같이 마지막 노선이 지금 현재 6,800달러대다. 근데 일단 반등이 미미하게 지금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후에, 며칠 안까지 강하게 반등세가 나와서 7,000달러대 위까지 올라가거나 6,950달러 아니면 7,200달러를 강력하게 터치를 못한다면 또다시 흘러서 6,400달러, 6,500달러대까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현재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볼륨량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야금야금 아주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오랜만에 이제 코인 추천, 코인 소개를 또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XMLM에 관해서 이제 스텔라 루멘이죠. 이거에 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가지 강력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 그래서 이게 강력한 빠른 트랜잭션이 있고, 그리고 이게 가격도 트랜잭션 비가 되게 싸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페이먼트 네트워크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스마트 컨트랙 어떤 종합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이런 거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비꼬는 말이나 욕을 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실정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비트코인을 매집을 한 게 10,000원이 안 되는 돈부터 매집을 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얘기 다 끝난 거죠.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무슨 코인 하면서 상품 소개를 계속 하고 있죠. 자, 이거를 보고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10,000원도 안 되는 돈에 비트코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이 시장에 2013년 전부터 들어왔단 사람들이라는 거를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고, 자, XM하고 이제 스텔라 루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관해서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자, 스트리프 여기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인터넷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프랭클린 템플턴 자산운용사. 이것도 사실은 거대 자산운용사거든요. 뭐 피델리티 정도 되는 건 아니지만 프랭클린 템플턴도 사실 스텔라 루멘을 받쳐주고 있는, 서포팅하고 있는 그런 자산운용사고,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회사죠. IBM인데 IBM도 마찬가지로 사실 집중적으로 지금 포커스를 잡고 블록체인 기업 중에는 스텔라 루멘을 강력하게 밀어주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디테일하게 각자가 이제 조사를 해보시고, IBM은 참고로 전 세계에 있는 IT 기업의 특허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의 핵심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사실은 IT 기업의 총체적 지휘자.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서부터 이제 제가 많은 자료를 보면서 확고하게 다져진 신념 같은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어쨌건 뭐 리플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텔라 루멘도 한번 가격이 많이 쌀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데, S&P 500 지수 3,150을 넘어서 지금 200까지 다가가려고 하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많은 지표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정도에 미국에서 또 중요한 지표를 또 하나 발표를 해요. 그게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아니면 미중 무역 합의가 2차전으로 가면서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게 악재로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12월 달 장세에서는 거대한 훈풍을 보기보다는 2020년을 바라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FED에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양적 완화에 또 다른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냐 안 하냐를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내년에 한 1월달, 2월달, 1월 14일까지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었으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차후에 이제 얘기일 것 같고, 자, 그리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도 마찬가지로 1476달러, 그리고 실버 가격은 보면 17달러. 이것도 뭐 미미한 상승세가 있긴 한데 어쨌건 지금 암호화폐 장세보단 낫네요. 자, 비트코인 가격은 7,000달러 이하로 떨어졌지만 6,800달러의 바운스 이후 급등을 했다. 자, 이렇게 외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비트코인이 주말에 저항으로 뒤집히는 7,300달러 및 7,150달러의 이전 지원으로 매일매일 종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은 트레이더에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볼륨량도 없고 여기를 강력하게 터치를 못했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이 있었다. 6,800달러가 실패하면 비트코인은 6,400달러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6,800달러가 지지되지 않는 이상 거래자들은 6,400달러 근처에서 베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뭐 안전한 어떤 그 박스권 구간은 아닌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 베팅한 전문 트레이더들은 상당히 많다는 걸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자, 1xx가 여기 나와 있는데, 1xx가 예전에 이제 선물 거래소 런칭하겠다, 거래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12월 17일 날 런칭하기로 지금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 저녁서부터 아마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에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소식을 말씀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중앙일보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택배 기사의 아침 있는 삶, CJ 대한통운 택배 자동
분류기 구축했다. 이 얘기가 나와서 이게 왜 암호화폐 장세랑 무슨 상관이 있냐 도대체, 넌 왜 이걸 말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기사를 되게 흥미롭게 항상 지켜보거든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택배 기사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사람의 직업만 갖고 문제 될 건 아니다. 자,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 이게 자동화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출근을 늦게 한다. 사실상 자기가 일하고 있는 자리의 영역을 한 카테고리를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여기다가 향후에 7년이나 8년 이내에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거기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사에서 나오는 그 로봇가 지금 혁신적으로 계속 빌드업되고 있는데, 그 로봇이 안착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계속해서 딥러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면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더 나아가선 뭐 그런 직업까지, 제조업하고 관련돼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현물 경제에서 빠져나와서 유튜브를 하고 플랫폼 경제에 일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좀 이쪽에 주목을 하면서 차라리 삶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사업이 플랫폼 경제하고 만약에 이렇게 맞물려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플랫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한국민의 54%가 방위비 협상 실패된 주한미군 감축 감수한다. 68%가 방위비 5배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 분위기를 전했다. 자, 이런 매스컴에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이런 매스컴이 나오면 사람들이 여기다 대고 이제 방광 갖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여론조사 한 가지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여론몰이할 수 있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이미 예전에 이제 수년 전부터 사실은 미군은 계속 감축하고 있었어요. 나토에서부터 해가지고 방위비 협상 문제가 거기도 불거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40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1위권을 계속 고수한다. 미국이 강력하게 도와줄 거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어떤 그 프레임에서는 그 얘기는 이미 예전 과거의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국에만 되게 오랫동안 상주를 했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지 않았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도 저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환상이 있었지, 그런 거에 관한. 근데 어느 순간이 돼서 그런 나라를 다 직접 다녀보고 겪어보고 하니까 그 환상이 결국 깨져버리고, 나라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그냥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하나의 인간이다, 한 명의 그냥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후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에 관해서도 너무 한쪽에 편파적인 어떤 그런 거를, 과거의 공식을 대입하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프랑스 총파업이 12일째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총파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 철도랑 공무원, 경찰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학교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연금 개편 위원장이 전격 사임했다. 이 사람도 이제 골치 아프니까 자기가 이 자리를 나왔겠죠. 근데 에서는 이 문제 같다, 이 연금 개혁 같다,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못 이루고 하다가 지금 마크롱이 마지막 칼을 빼든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반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러는데, 어쨌건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총파업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저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밀어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생각을. 그러니까 오죽하면 얘네도 이럴 거예요. 프랑스 사람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프랑스 밤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밤거리보다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영국은 아닐까요? 영국도 마찬가지야. 미국은 아닐까요? 호주는 아닐까요? 우리보다 더 뭐라 그럴까?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15억 원 넘는 아파트 담보, 구입용 주택담보 대출 금지, 이 뉴스가 나와서 제가 어저께 낮부터 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편에서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막 떠들고 여론에서는 여론몰이를 막 하고 있는데, 자, 한편에서는 이런 정책이 어저께 갑자기 뚝 나왔어요. 사람들은 막 깜짝 놀래. 15억 원 넘는 아파트 담보,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 아파트죠. 15억 원이면은.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한국에 있는 사람 중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근데 여기다가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준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이 건에 있는 어떤 아파트들은 매매가 지금보다 지속적으로 매매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그거 아세요? 재산세랑 지금 보면 뭐 주택세, 재산세, 하여튼 뭐 보유세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어쨌건 쥐구멍에 몰아놓고 거기다 등에 빨대를 꽂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세율 인상은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가 지금도 이제 계속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게 아닐까. 특히나 이제 상업용 부동산 있죠. 상업용 부동산. 우리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거는 차후 얘기이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달통, 뭐 우버나 뭐 여러 가지 플랫폼 있죠. 그런 경제가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결국에는 상업용 부동산에 갈 자리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고 공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집주인은 월세를 계속 올리지 못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이거는 중국의 지도부가 캐리람 재신임 했다. 시진핑 용기와 충성 인정. 자, 이거는 우리가 또 의외인 또 어떤 그런 사건이 또 홍콩에서 벌어졌어요. 예전에 이제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뭐 평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유민주 진영이냐 아니면 공산주의냐, 그거에 관해서 또 홍콩 지도부가 또 다시 재편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중 지도부에서 다시 올려놨어. 공산당의 앞잡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중국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흐름이라는 거죠. 이거는 중국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장세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중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홍콩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여러 가지 파란이 있고 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려스러운 시선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지금 있는 연금 개혁이나 홍콩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나 향후에 미국이란 나라에서 총기 규제가 벌어지면 국민들한테 이제 총기에 관해서 소지하는 거에 관해서 그게 규제되는 건데, 그런 일들은 국가에서 행하고 국가에서 국민을 탄압하고 규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 세계 흐름이라는 거죠. 계속 조여나가고 있는 현재 자체.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결국에는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어느 순간 리브라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코인 경제가 결국 살아나서 그게 우리 현물 경제에 만약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 지금보다 탈세와 탈법이 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각각 개인의 소비 행태, 각각 개인의 이동 경로, 모든 것들은 다 빅데이터화 돼가지고 중앙정부로 다 넘어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다국적 기업들은 많은 어떤 그 새로운 생산 설비, 그들을 위해서 그 빅데이터는 또 쓰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중앙정부는 또다시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근데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디스토피아를 바라봐요. 하여튼 뭐 코인으로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화로운 세상보다는 규제되어 있는 어떤 뭐 그런 사회?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게 아마 중국이란 나라의 사람들은 이제 뭐 옥죄인다 막 이런 거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보는데, 전 세계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여유 있게 시장 장세를 바라보실 수 없는 지금의 이제 현재의 마음이고 현재의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지금 저점에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수하셔도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로 서서히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는 하루,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항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